안녕하세요. 바누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투자를 그동안 진행해 보면서 끊임없이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파동이 주식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가치 요 두 개로 인해서 파동이 진행이 된다. 이 기대감이 생성이 돼서 나오는 파동을 흔히들 이제 테마라고 하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가짜 파동이라는 가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치를 입혀서 움직이는 이 파동이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적이라든가 요런 걸 통해서 이제 토대로 움직이고, 이걸 이제 저는 진짜 파동이라고 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회원분들이랑 보유했었고 또 매매했었던 종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롤링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파동을 이해하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3월 6일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가짜 파동을 보면 이제 북한 테마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 테마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북한이 세상에 나오진 않았죠. 자,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제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도 물론 이제 독재 정권이지만 그 장마당과 그리고 또 기술이 개발되고 뭐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제라는 거를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개인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인정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되질 않으니까 지금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언론몰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대감이 이빨이 생긴 거야. 기대감이 생기니까 관련된 걸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관련된 걸 찾기 시작하고 이 이슈가 또 언론화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편입을 할 때는 테마주들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물고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기대감이라는 버블이 생기면 이제 팔아가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테마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 보통 사람들이 왜 항상 테마주를 하면 다 망하냐, 개인 투자자들이 망가지냐 하면은, 보면 올라가는 중간에 이 상승을 하는 요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환상이라는 걸 품게 되죠. 이게 지금 뭐 5,000원인데 2만원 갈 거다, 5만원 갈 거다, 10만원 갈 거다, 요런 식의 코멘트들이 계속 나와요, 어딘가에서. 요런 부분들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800원에서 5,000원까지 오는데 2달 만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데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 이 욕심을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망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붙기 시작하면 진짜 투자자들은 팔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 진짜 투자자는 왜 팔고 나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가치라는 걸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요것보다 너무 버블이 생긴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산다고 생각하고 파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개인 투자자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접근 방식. 테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몰빵이죠, 몰빵. 그러니까 요렇게 뭐 이제
가치 구간,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구간이 데아티아이 같은 종목을 보면, 기본 밸류 구간, 가치 구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이때 보면은 거의 뭐 한 적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붙을,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가치랑 무관하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매도되는 물량들을 누가 잡아먹겠어요? 이제 분화방처럼 달라드는 다 개미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미들이 잡아먹고 개미들이 물려있으면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시점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의 꼭대기가 어딘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알 수가 없을까?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시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00원일 때, 5,000원일 때, 3,000원일 때는 이게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돈이 들어가다가 돈이 멈춰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다 멈추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매도세가 강하다 하면서 요런 구간에 이제 매도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요런 구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꼭지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여기는 버블이 약하니까 빠져봐야 많이 안 빠져요. 여기는 버블이 그만큼 세니까 빠지면 많이 빠지겠죠. 자, 여기는 버블이 더 세니까 빠지면 훨씬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 보면 요런 구간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구간입니다. 이 신용이 보통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매수를 해요. 주가가 빠지면 물타기를 합니다. 돈이 모질라요. 근데 손실을 찍고 있어요. 여기면 이제 더 사야 되는데 손실을 찍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사야 돼. 더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적정 가치가 2,000원, 3,000원 구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000원, 3,000원 구간까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신용을 쓴 사람들은 자, 마이너스 30% 되면 보통 깡통이 됩니다. 자, 반반 쓴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되면 깡통이 돼요. 주가가 버블이 예를 들어서 버블이 70% 입혀져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되면서 개인 투자자를 깡통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가치가 입혀지기 시작하면 다시 가는 거예요. 가치가 입혀지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거고 또 기대감이 다시 발생하면 또 움직일 때도 있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 파동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면 몇 개월 만에 올라가요. 몇 개월 만에. 보세요. 자, 데아티아이도 보면 3개월 만에 500%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3개월 동안 기업이 어떻게 5배 성장을 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저평가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기업이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요런 파동은 가짜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게 폭락이 25%가 여기서 나올 때 보면 이 25%가 나오는데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식회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죠. CEO가 뭐 잘못했다던가 뭐 기업에 뭐가 문제 있어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대립각 세우면서 기대감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깨지니까 빠지잖아. 요런 것들은 가짜 파동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저평가에 있을 때도 이 기대감이 없을 때는 저평가에 오래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기대감이라고 테마를 태우면 이 테마라는 거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언론 조장하고 방송에서 나와서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떠들어야 사람들이 봐줘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그동안은 이 데아티아이가 뭐하는 놈인지도 몰라.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야, 얘가 철도 관련돼 있다는구나. 야, 한국이랑 북한이랑 철도를 연결을 하면 야, 얘네 눈빵 나겠네. 실질적으로 돈은 못 벌고 있어. 근데 이 기대감이 이빨에 껴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이게 현실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3년에서 5년 걸리겠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자, 3개월 만에 움직인다고.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괴리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데서는 절대 편입해서 단기 매매 요런 데서 사서 요런 데서 팔았다. 요런 데서 사서 요런 데서 팔았다. 이건 절대 제대로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를 이렇게 짧게 한다 그래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요렇게 해야지 매매가 되는 거지. 같이 구간에 있는 데서 단기 매매도 해야 되는 거지. 단타도 버블이 입혀지는데 단타하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평생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버블이 있는 구간에 버블이 꼈어. 자, 100% 구간이 딱 나오니까 1,800원에 우리가 샀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절반 팔아. 그래서 자, 우리 원금은 이제 다른 종목을 사는 거예요. 또 저평가되어 있는 거. 또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아직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요런 테마,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사겠죠. 근데 이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절대 일부, 그러니까 투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분산해서 해놔야지 여기에 몰빵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언젠간 죽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몰빵이 들어간다 그래도 절대 저평가 종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뭐 배당 많이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증권주라든가 뭐 은행주라든가.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튼간 요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절대 망할 수 없는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또 무슨 뭐 KT 뭐 SK텔레콤 요런 것들이 저평가 있을 때는 사볼만 하죠. 몰빵 들어가더라도. 그래갖고 몇 년 놔두면은 수익이 나오겠지.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는 구간에는. 근데 요런 뭐 테마라든가 요런 걸로 몰빵으로 뭐 해갖고 투기를 하고 뭐하고 하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건 깡통밖에 없어요. 특히 신용까지 써버리면. 사실 신용을 쓰지 않으면 깡통이 잘 안 나죠. 신용을 쓰니까 깡통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대동세트 같은 경우는 자, 주가 파동이 어때요? 얘는 500% 나왔는데 얘는 뭐 한 2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덜 껴있어, 얘보다. 그럼 당연히 덜 빠지겠지. 근데 처음에 주가를 보면 이 꼭지에서 지금까지 빠진 거 보면 얘가 더 빠졌죠. 얘는 한 마이너스 60% 빠졌잖아, 대동시 얘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빠진다 그러면 얘는 많이 빠질 자리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랑 똑같이 30%씩 빠졌다 치자고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거의 얘 대동세트 이 종목은 거의 한 마이너스 90% 되겠죠. 여기서 한 30%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보다 만약에 살짝 더 빠져준다든가 뭐가 뭐 실적이 늘어난다든가 가치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만약에 이 구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 구간에 와 있으면 굉장히 저평가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제표.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업황이라든가 사실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업황입니다. 자, 이 산업의 업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내는 데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절대 지지 않는 투자는 재무만 보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고 또 그러니까 이 분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절대 깡통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 이상 가면 이거는 금융위기가 아닌데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갈 때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계좌가. 근데 그렇지 않은 구간에 금융위기가 뭐 자주 오나 이게?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이 오잖아.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니까 요런 게 올 때 한 번씩 이렇게 갈 때도 있어. 근데 이거 이상으로 다 회복하죠. 왜? 금융위기라는 게 오면 기업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번에 10월 달에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폭락 구간에 왔을 때 폭락 구간은 엄청나게 저평가까지 내려왔어요. 금방 돌려버리잖아. 이게 금융위기가 오면 더 빨리 돌려요. 요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더 사지 못해도 쥐고 있으려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전성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주식 투자에서 너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서 그래요. 1년에 8%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1년에 8%만 수익이 나도,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치면 1년에 8%만 수익이 나도, 10년이면 더블이 돼요. 자, 복리로 들어가니까. 근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1년에 20% 수익을 내죠. 20% 수익을 내니까, 어때요? 이게 얼마 동안 20% 수익을 냈어요? 60년 동안 평균을 쳐보니까, 1년에 20%가 복리가 입혀졌더라. 이거를 이미 산 증인이 보여줬잖아요,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투자 실패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도 애플 같은 거 사갖고, 예? 손절했잖아, 손절. 왜? 꼭대기 들어가고 손절했잖아. 그러니까 투자 판단을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워렌 버핏도. 무조건 다 맞출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안 망하고 계속 이렇게 수익이 확대가 될까? 이 복리를 이해하고 분산 투자를 해서 그래요. 워렌 버핏이 몰빵으로 투자한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워렌 버핏이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예전 스탠스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 자금 규모가 자꾸 뭐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있었겠지만, 이 집중 투자라는 것도 뭐 샀어요? 막 코카콜라 같은 거 샀잖아. 코카콜라, 무슨 맥도날드. 요런 걸로 돈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브랜드들은 지금까지 안 변했으니까 그러지. 코카콜라가 예를 들어서 뭐 펩시에다 자리를 내줬다든가 아니면 다른 음료수가 코카콜라 고객들을 다 가져갔다든가 요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챙기고 이런 점유율들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는 거지. 이거 팔 이유가 없잖아. 물론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일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요런 투자를 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지금 회원분들과 저는 그런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복리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1년에 20%라는 수익률을 매년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1년에 100% 나올 때도 있고, 1년에 막 300%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마이너스 30%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게 평균으로 해갖고 복리로 이런 것들이 입혀진다고. 그럼 이 평균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 5년에서 10년 정도 평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 아무리 짧은 기간을 내가 한다 그래도 5년에서 10년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수익 보고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수익 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달 만에 수익 보고 나와야지. 그래갖고 테마를 잘 탔어. 그래갖고 1000만원 갖고 뭐 한 3000원 벌었어. 그래갖고 인출을 했어. 야, 나는 뭐 해가, 그럼 이 사람이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 있단 말이야. 다시 요런 걸 안 할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털어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항상 몰빵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털어먹는 구간이 나와요.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만 하고 그냥 가진 것만 털어먹으면 다행이야. 그럼 1000만원 털어먹고 마는 거니까. 처음에는 겁나니까 1000만원 하다 나중에는 막 5000, 막 집 팔아가고 갖다 때려받고 해갖고 요런 걸로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다 또 얘기하는 거야. 야,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너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 나보고 그런 소리 하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야기는 안 하지. 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나처럼 바보같이 하지 마. 넌 제대로 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100대 부자 중에 주식 부자가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무슨 뭐 100대 1000대 뭐 부자 주식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때 이게 주식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1%나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1%도 안 돼요. 전부 다 주식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예를 들어 처음 했는데 이제 CEO들이 대부분이죠. 회사 지분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고 이게 뭐 재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다 기업을 해갖고 다 재벌들이 나오고 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마존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빌 게이츠처럼 내가 페이스북 창업자 무슨 뭐
저커버그처럼 그런 탤런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평생 난 그 사람들이 돈 버니까 난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 주식 투자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테마 같은 경우는 나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눈에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대도 않는 뭐 아무데나 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멘토가 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책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만 모든 걸 배울 수 없어요. 경험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탤런트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 흔히 말해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다 있다고. 요걸 배워야 돼, 요걸. 그래서 내 식으로 바꿔서 하든가. 나 혼자 할 거면. 아니면 그냥 붙어서 같이 하면 되지 뭐. 자, 보겠습니다. 자, 물견이. 자, 대하TI 500% 수익률. 봐. 1,800원에 사갖고 11,000원에 팔았잖아. 물론 이건 분할 매도 한 겁니다. 자, 여기가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서 던지라고 이제 사인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운이 좋게 팔았던 구간이 꼭지가 잡힌 거예요. 그쵸? 지금 얼마인가 보자고. 자, 지금 6,000원. 그쵸? 11,000원에 팔았으니까 12,800원까지 갔었네. 11,000원에 팔았으니까 거의 꼭지 근방이네. 그쵸? 여기서 판 거 아니야. 대동스틸 같은 경우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더 갔는데 이게 400%까지 갔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00%야. 그러니까 좀 이건 일찍 팔았는데 그랬어요. 아무튼간. 그리고 보면 자, 대동스틸. 자, 이 회원분들은 다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내 계좌는 언젠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 100%, 200%, 500%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수익률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뭐 100%, 500%, 300% 먹자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을 10,000배, 그러니까 10,000%, 100,000% 이렇게 키우자. 오래 투자를 해서. 그 과정에 요런 수익률들이 있는 거지. 자,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300%.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들이 요런 자리에서 한번 만들어진다. 요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테마가 움직인다 그래도 이 종목도 내가 이 대동스틸 얘는 솔직히 북한 테마 움직이는 거 보고 가스뜨간 테마 이렇게 해갖고 했었던 거고, 얘는 무슨 뭐 북한 테마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성장성이 잡힐 때 그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파동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짜 파동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파동은 뭐냐면 가치를 입혀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실적과 성장성. 예를 들어서 1년, 2년 후에 1년, 2년 후에 실적을 먼저 입혀놓고 원래 가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실적이 더 늘어나면 또 더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까지 너무 빨리 도달하면 좀 내려와. 그래갖고 저평가가 되면 이제 이 구간에 또 이제 누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을 이렇게 밟으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가치를 입혀가면서 나오는 이제 진짜 파동이에요. 이런 진짜 파동에는 뭐 크게 나오면은 3년에서 5년 보유를 했을 때 보통 이제 1000%에서 2000%가 나옵니다. 업황을 탔을 때 요 정도의 이런 파동이 상승을 시작하고 요 정도의 이런 파동이 나와요. 보통 업황을 타게 되면.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팔 필요가 없어요. 함부로. 왜? 지금 적정가치 구간에 있어요.
요건 좀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좀 흘러내렸는데 요 구간이 100%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50% 구간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이때 100% 팔아갖고 원금 딴 거 사놨잖아. 안 사놓은 사람들은 어때? 100%가 약간 모자라고 못 사놓은 사람들은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왜? 이 업황이 5G라는 업황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지. 이 진짜 파동을 단기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파동은 쌀 때만 사는 거예요. 쌀 때만. 쌀 때랑 가치가 입혀지지 않았을 때만 사는 거예요. 지금 싸지 않아도 이게 성장성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여기에서 막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질 이런 가이던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 이미 시작된 구간에는 저평가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저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기 전에는 편입 시점을 잡으면 안 돼. 5G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이제 신규 편입 자리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는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 좀 많이 빠져줘서. 요런 종목은 안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적정 가치야. 적정 가치라는 건 뭐예요? 버블이 끼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니까 분할 매도를 잡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빠져주면 어때? 이건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정 가치가 올라가는 시그널이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게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건 굳이 다 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유를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새로 편입을 하는 거는 왜 안 될까? 지금은 요거 5G 요거 껴있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훨씬 싼 게 많아요. 이때 당시에 내가 이거 편입했을 때는 요거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구간들이었고 또 내 포트에 자리가 남아서 이제 담은 것들도 있고 편입 시점을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제 뭐 올라타는 거는 무슨 뭐 이제 뭐 증시 격언 보면 되도 않는 격언이 뭐냐면 뭐 빠지는 구간에 뭐 사는 거는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게 있다고. 추세 하락 구간에 사지 말라고. 추세 하락 구간에서 가치를 평가를 해서 하락 중일 때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사면 이 타이밍을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잖아. 타이밍. 빠지는 구간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에 샀어. 이게 예를 들어 5천원까지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 적정 가치가 내가 판단해서 1만원에 샀으면 2만원 정도의 적정 가치는 됐으니까 적정 가치.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난 내가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산출하는 방법들이 예전과 지금도 틀리고 앞으로도 더 바뀔지도 모르죠. 앞으로도. 근데 지금 내가 생각했던 이 알고리즘을 이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는 이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내가 판단한 기준이 나는 제일 그래도 남들이 쓰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예요. 적정 가치가 2만원이라고 생각해서 자 1만원 구간이면 사면 되겠네. 했는데 예를 들어 5천원까지 빠져줬어. 그럼 추가 매수해야지.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만원에서 2만원 되면 자 100%잖아. 근데 5천원에서 2만원 되면 몇 프로예요? 5천원에서 2만원 되면 몇 프로야? 300%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7천원 내가 예를 들어 추가 매수해서 7천원의 평단이 맞춰졌어. 7천원에서 2만원이면 어디에요? 자 200%잖아. 자, 빠질 때는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50% 빠졌죠. 마이너스 50% 빠졌는데 올라갈 때는 200%, 100%씩 더 늘어나요. 이게 이제 확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빠지는 구간에 사는 거예요. 적정가치 밑에 와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처음 편입을 이걸 내가 사인 드린 게 아마 2만원 구간대일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2만원대 구간대인데 평단이 맞춰진 게 여기란 말이에요. 평단이 맞춰진 게 여기야. 뭐 만 몇천원이야. 그러니까 2만원 구간대에서 이게 15,000원이잖아. 15,000원이 마이너스 25%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위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자. 이 위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자고. 이 뭐 17,000원 밑으로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가장 싸게 사기 위해서 요런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보고 사는데 빠지는데 무슨 뭐 이 시간이 왜? 예를 들어서 이 빠지는 시간이 3개월 걸렸어. 내가 여기서 2만원에 사서 2만원에 사서 이 시간이 4개월 걸렸어.
이 4개월 동안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미래 수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뭐가 바뀌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거 치워서 나중에 딴 걸로 갈아타면 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성장이 입혀지질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가치는 그대로 있고 성장세가 지속되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것도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마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마저 들어가는 대로 주가는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진짜 파동은 항상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걸리는 게 진짜 수익이에요. 그리고 오래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고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오래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지. 가짜 파동은 어때요? 가짜 파동은 이 시기가 짧아요. 얘는 무슨 뭐 한 달 만에 500% 300% 나왔어. 얘는 무슨 뭐 한 4개월 걸려. 3개월 뭐 3개월 만에 500% 나오고 막 이런 거는 가짜 파동이라고. 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버블은 뭐라고? 이건 버블이라는 소리잖아. 가짜 버블은 꺼진다. 다만 이게 언제 꺼질지 어디까지 갔다 꺼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산 종목이 버블 입혀졌어. 일괄 매도가 아니면 무조건 분할 매도 하면 돼요. 어디가 꼭질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파동은 어때요? 진짜 파동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적정 가치 여기까지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100%가 되든 200%가 되든. 적정 가치 넘어가. 여기 적정 가치가 왔다.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분할 매도 시작. 그래갖고 요 적정 가치 수준을 이렇게 놀다가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돈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벌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벌 것 같아.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 적정 가치를 올려. 예를 들어서 이 5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3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뭐 2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적정 가치가 7만원을 판단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유를 하면 되잖아. 7만원까지 다시. 분할 매도 하다가 분할 매도 멈추고 7만원까지 그냥 보유하면 되잖아요. 적정 가치가 높아지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은 리딩을 받는 거죠. 제가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운영해가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자, 그럼 보자고. 유비커스 홀딩스, 유비커스 100% 그쵸? 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은 모르겠어. 물론 수익자랑 게시판에 안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페이지가 너무 작아요. 요거보단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G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있었어야 되는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그래. 테마주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오히려 진짜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회원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근데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짧게 빨리 올라가는데 이제 낙폭도 크기 때문에 돈을 회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피곤하죠. 그래서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파동만 노리고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한 거는 파동의 진짜와 가짜. 간단하다.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버블이다 판단이 되면 버블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들어가더라도 버블이 없는 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고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나눠 팔면서 이거는 이제 일괄 매도로 보는 거죠. 버블이 끝났다라는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거기서 더 가든지 말든지 일괄 매도를 보는 거고,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치로 움직이는 이제 진짜 파동에서는 이거는 이제 가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짜 파동에서는 이거는 가치가 예를 들어서 물고 있어. 가치를 물고 있으면 안 파는 거예요. 일괄 매도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버블이 입혀지기 전까지 안 하는 거예요. 2년이든 5년이든 끌고 가면서 수익을 다 챙겨가야 돼. 왜?
이 가치를 물고 가는 종목들은 한번 가치가 입혀지기 시작하면 버블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입 시점을 안 줍니다. 이게 안 온다고. 근데 가짜 버블이 왔던 것들은 팔면 또 진입 시점 주고 팔면 또 진입 시점 주고 해요. 뭐 2년에 막 3번씩 막 100% 3번씩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100% 이상 파동이 뭐 2년 3년 만에 막 한 3배 4번 3번 4번 이렇게씩 나오는 종목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테마가 막 횡행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파동의 진짜와 가짜를 항상 구분을 해야 되고, 테마 같은 경우는 항상 비중을 약하게 그냥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도 계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향이 안 맞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안 맞다, 그러면 가치주들이나 그런 것들만 운영을 하시면 돼요. 회원분들한테 제가 종목들 추천드리고 뭐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분리를 해서 제가 리스트를 빼드리죠.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섞어가고, 또 나는 굉장히 뭐 더딘 움직임들을 좋아한다. 더딘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수익이 누구나 이렇게 처음에 다 빠르게 나길 바래. 근데 투자를 5년 10년 해갖고 3년 5년 해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100% 200% 300% 막 500% 1000% 이런 파동들을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릇이 올라가. 그릇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300% 이제 뭐 1000% 이렇게 나올 종목들만 찾아갖고 보유기간을 더 늘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자산이 빨리빨리 불어요. 그러니까 막 100% 갔다가 막 40% 빠지면은 막, 그때 팔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래. 이 그릇이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내가 그냥 보유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냥 보유하는 거를, 힘들어하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롤링을 시켜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런 회원분들은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다 입혀드릴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뭐 1000%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보다 그릇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제 뭐 10,000%짜리 100,000%짜리도 봐야 될 거 아니야. 10,000%짜리 20,000%짜리 막 이런 거. 여기까지 막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는 한 10년 들고 있어야 되겠지. 뭐 10년에서 한 20년 들고 있어야지. 이 성장을 다 이제 챙겨 먹을 수 있는 요런 투자도 요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요렇게 챙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내 돈을 다 갖고 20년 동안 가만히 냅두라면 할 수 있겠냐고. 요런 식으로 챙겨가면서 아예 묻어두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지. 쳐다도 안 보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내 돈이 1억이면 여기서 이게 막 3억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1,000,000원을 묻어두는 계좌에 그냥 넣어놓는 거야. 이건 보지도 마라 그냥. 그러고 나서 20년 있다 까보는 거야. 그럼 망한 회사도 있고 막 10,000% 가는 회사도 있고 이렇다고. 근데 처음에 1억 있는데 요걸 다 해갖고 20년 동안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의 한 자산에 이제 뭐 한 10%, 20% 정도를 계속 이제 옮겨서 아예 묻어두는 그런 계좌들도 만들어야 돼요. 요런 거는 그냥 사서 냅두는 거예요. 한 20년씩.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런 계좌는 그 아이 계좌로 20년씩 놔둬. 나중에 뭐 이제 결혼할 때 집을 선물해 준다든가. 그러면은 나중에 집값이 막 3억인데 20년 전에 예를 들어갖고 1,000,000원을 넣어놨는데 아씨 이거 집 사주고 해야 되는데 딱 열어봤어. 지금 1,000,000원 넣어놨는데 20년도에 애가 막 내 아이가 집에 대해서 막 집도 없고 뭐하고 막 고민이 되게 많아. 선물해주고 싶어서 20년 만에 계좌를 딱 열어봤더니 갑자기 5억이 돼 있어. 요렇게 되는 거라고. 원래 장기 계좌는. 그거를 근데 가만히 그렇게 놔두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뭐 이제 1000% 이상의 수익을 온전히 다 먹으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1000%가 간다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2년 3년 만에 이제 뭐 100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절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요런 수익률들은
아니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1000%를 다 먹을 수가 없다고. 꼭대기까지 다 먹는 방법은 제가 시스템 우리가 분할매도 하는 것처럼 하면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끝까지 다 먹는데 수익률은 1000%가 아니고 뭐 이제 뭐 한 300%에서 이제 한 600%?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수익률이 찍히겠지. 주가는 1000% 올라갔는데 먹는 거는 한 300%에서 600%. 이런 수익들 쌓아갖고 묻어두는 계좌에다 옮기는 거야. 뭐 수익의 1%씩, 0.1%씩 이렇게 옮겨서 아예 묻어두고 내가 돈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계좌를 안 열어봐도 되잖아. 그 계좌는 살 때만 보는 거지 그냥. 팔 필요가 없으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고 이런 걸 안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릇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경험을 입혀서 자본을 키우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동의 진짜와 가짜 중간중간 좀 쓰잘데없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원래 제 영상이 그렇습니다. 그 17년도 제가 처음에 커뮤니티 이거 시작하고 사업 시작하고 할 때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보여드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데이터들 보여드리잖아. 이렇게 수익을 우리가 냈었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잖아. 이게 앞으로 1년, 2년 더 지금 2년 됐죠? 커뮤니티 시작한 지 2년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한 지 지금 2년 됐어요. 시작한 지 2년. 자,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목표가 있고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요 정도까지 와 있을 거다. 회원분들 그룹과 자산이 요 정도는 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목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